우리는 지금요, 설명하는 글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요, 설명하는 글을 쓰는 이유를 잠시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프레임, 어떤 틀에 넣어서 계획을 할까? 네, 여기에 선생님이 올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 와 있어요. 네, 개요를 작성해 봐야 하죠. 그리고 그것을 구두장문 글을 쓰기 전에 말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니, 글을 쓰는데 왜 말로 하지? 자, 말로 하면서 어떤 내용이 더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친구들이 좋다고 하는지, 부족하다고 하는지 그런 것도 좀 들어보고요.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자, 여러분, 글은 왜 씁니까? 내가 보기 위해서 쓰는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기죠. 네. 내가 보기 위해서 쓰는 글은 일기입니다. 근데 일기를 빼고 다른 글은 다른 사람이 봅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이해하고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상한 것이 있는지, 다른 사람이 볼 때 궁금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여러 글을 보여줬는데 어때요? 친구들이 다 다르죠? 계획을 다르게 하죠? 그래서 저 친구는 어떻게 계획했지? 똑같은 주제로 저 친구는 어떻게 계획을 했지? 나도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은 계속 해봐야 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앞에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른 학생의 글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그 친구들의 글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기 전에 여러분도 글을 한번 개요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만들어 보고 왔을까요? 그렇게 만들어 보고 온 친구는 오늘 선생님이 하는 수업의 내용이 자기의 것이 될 거예요. 그냥 온 학생은 아마 들으면 다 이해하겠지만 나중에 혼자서 글은 못 쓸 겁니다. 이건 분명한데요. 선생님이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어머니의 음식을 20년 이상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음식 잘 하시죠? 어머니 음식 맛있습니다. 어머니 음식을 20년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어머니처럼 음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음식을 20년 먹었지만 먹는 것은 잘하지만 음식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20년 이상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글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글을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요를 만들고 글을 써서 혹시 내가 쓴 것이 괜찮을까 궁금한 학생은요. 여기 숙제방에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봐줄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 개요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고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쓸 건데 앞에 쓴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해 보세요. 야, 이런 계획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지? 이렇게 쓰다가 여기까지 와서 더 이상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죠. 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글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숙제한 것을 좀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응우로 시작하죠. 네, 베트남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전공은 이제 경영학입니다.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친구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네요. 자, 경영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경제활동이다. 자, 경영의 역할을 하고 경영학과를 졸업하면 자, 어떤 일을 하는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자, 이 대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잠깐만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계획을 할 때 여기는 문장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휘로만 써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요표, 자, 이걸 개요표라고 하죠. 이름 한번 다시 써볼게요. 계획을 할 때 여러분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어휘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정이 있을 때, 자, 문장이 아니라 수정을 할 때 순서를 바꾸거나 네, 이런 것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도 어휘로만 쓰면 금방 보이죠. 네,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어휘로 쓰면 안 좋은 점이 뭘까요? 나중에 글을 쓸 때 글은 문장으로 써야 되죠. 그때 문법 생각해야 되고 문장을 만들면서 실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네, 그게 나중에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 친구처럼요. 문장으로 쓰면 뭐가 좋고 나쁠까요? 자, 좋은 점은 나중에 글을 쓸 때 이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쓰면 되죠. 그게 좋은 점이고요. 이렇게 계획표를 짜두면요. 나중에 글쓰기 할 때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아마 벌써 한 50%는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글 쓰면서 반을 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네, 좋은 점이에요. 자,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죠. 이렇게 문장으로 다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눈으로 볼 때 좀 복잡하죠. 그래서 금방 계획이 눈에 잘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순서도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내용을 수정하게 되면 그러면 고칠 것이 많아져요. 네, 이것도 여러분에게 안 좋은 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문장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했네요. 여러분하고 이제 좋은 문장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선생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경영은 뭐뭐이다. 경영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하는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 자, 여기 앞에 말은 필요 없는 말 같아요. 선생님 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여기서 세 가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경영의 역할은 조직에 뭐를 뭐 하고, 뭐를 발전시키고, 뭐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을 거예요. 이 친구는 자료 찾기를 정말 잘했어요. 자, 이건 어디서 가져오죠? 사전에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이거는요. 홈페이지 가면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글을 쓰면 되고,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친구가 잘 한 건데요. 자, 경영의 역할은 자, 명사죠. 뭐뭐 하는 것이다.
명사예요. 이렇게 명사 문장은 마지막에도 꼭 명사로 끝내야 된다는 이야기 선생님 다시 한번 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해요. 많은 가치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동사로 쓰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명사는 명사로 정말 잘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졸업 후 진로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도 명사를 잘 맞췄네요. 그 다음요. 경영학의 특징은 여기에서 틀렸네. 네, 선생님 항상 말을 하죠. 길게 쓰면은 문법을 틀려요 라고 하잖아요. 경영학과의 특징은 공부하다, 개발하다, 자신감 있다, 함께 일할 수 있다, 뭐예요? 다 동사죠. 이렇게 명사로 시작을 했으면요. 마지막에 명사로 끝나야 되니까 일할 수 있어,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명사로 끝내야 됩니다. 네, 너무 길죠? 네, 길어서 그렇죠.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여기에서 끊었을 거예요. 중간쯤에서. 그래서 특징은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다시요. 이 글의 특징을 다시 보죠. 역할, 그 다음에 진로, 그 다음에 특징.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순서처럼 해서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자, 마무리. 경영학과는 국가 경제와 사회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 분야이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했어요. 만약에 여기에 필요한 표현을 넣는다면, 자, 마무리니까 어떻게? 이상으로 뭐뭐를 살펴보았다. 선생님 한번 다 써볼게요. 자, 이상으로 말고 지금까지도 돼요? 돼요. 자, 이상으로 뭐뭐를 살펴보았다. 근데 뭘 살펴봤죠? 앞에 본 거 가지고 와야죠. 경영의 역할, 그 다음에 졸업 후 진로, 그 다음에 경영학과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징은 살펴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문장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벌써 글을 한 60% 정도 쓴 것 같네요. 다음을 한번 볼까요? 이제 선생님이 같은 경영학과 학생 것을 가지고 왔어요. 같은 경영학인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도입, 본문, 마무리가 있고 그 다음 도입에서 뭐뭐란 뭐죠? 네, 정의로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이 왜 갑자기 스톱 멈추었을까요? 맞아요. 뭐뭐란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뭐뭐는 뭐뭐란으로 시작을 하면 마지막에 동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그 경영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 경영학과는 어, 뭐뭐 한다, 뭐도 있다. 그 다음에 경영학이란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중요성을 설명한다. 이유는 는 설명하는 것이다. 자, 잊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경영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실용적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문성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취직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야기는 경영학이라는 것의 특징이고 뒤에는 진로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구조를 보고 있고 내용을 아직 보는 것은 아니지만, 자, 여기 이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눈에 보였으니까요. 자, 심하게가 있어요. 심하게는 나쁜 일을 할 때, 나쁜 상황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가 심하다. 요즘 그 환경이 심하게 나빠졌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어, 먼지가 많다. 뭐 이렇게 심하다는 안 좋을 때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 열정, 전문성 심하게 알아봐야 한다. 이건 지금 심하게가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심하게를 안 쓰면 뭘 써야 해요? 네, 자 물속 깊이, 네, deeply, 깊이라고 쓰면 돼요. 우리 이렇게 물이 깊다라고 하죠. 알아보는데 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되기 때문에 깊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요. 본문에서 이렇게 특징을 말하고 진로를 말하겠다라고 계획을 했고, 근데 선생님 개요표만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문장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 좀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자, 그 다음 마무리를 하는데, 자, 문장이 두 개군요. 자, 이 친구가 홈페이지에서 이 문장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글을 쓸 때 문법에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길게 쓸 때도 있죠. 그리고, 뭐, 이해가 쉽다면 길게 써도 되죠. 하지만 여러분, 외국인 학생이 문장을 길게 쓰면 실수합니다. 항상 문장은 짧게 만드는 그런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길 때 다른 문제는 보는 사람도 싫다는 거예요. 네, 보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친구는요, 선생님이 개요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개요 같은데 한 80% 정도는 글을 다 쓴 것 같아요. 하지만 자, 이제 뭐가 문제죠? 도입에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을 조금 버려야 되겠는데요. 어, 본문에 이렇게 많은 전공 중에 경영을 선택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오히려 도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도입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본문으로 보내고 순서를 좀 바꾸는 일이 필요해 보여요. 선생님에게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문장을 너무 길게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으니까 자기가 쓸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자르고 문법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는 시각 디자인 전공이네요. 네. 시각 디자인이란 자, 뭐뭐이다. 네, 정의의 방법이고요. 시각 디자인을 공부한다면 여러분 선생님 한번 다시 부탁합니다. 글을 쓸 때는 조사를 생략하면 안 된다. 네,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자, 동기. 네. 자기가 이 글을 쓰는 동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의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도입을 준비했습니다. 도입은요, 이 정도만 들어가도 돼요. 항상 쓰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쓰고 싶어요. 하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 보는 사람이 마음이 되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앞에 나오면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는 뒤로 보내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읽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자, 본문에 가면요. 시각
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는 뒤로 보내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읽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자, 본문에 가면요. 시각 디자인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의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분야가 있다. 예를 또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본문의 내용이죠.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자,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part, 네, part of 분야가 있습니다. 자,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선생님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포함된다, 되다가 있죠. 그러면 앞에는 을을하고 같이 안 나와요. 뭐뭐가 포함되다. 뭐뭐가 포함되다. 이 친구가 베트남 친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베트남이 아시아에, 아시아 맞죠? 아시아에 포함된다. 베트남이 아시아에 포함된다. 아시아는 베트남을 포함한다. 네. 되다 하고 뭐뭐이 되다. 항상 이렇게 씁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한번 가볼까요? 마무리는요. 자, 시각 디자인은 재미있는 체험을 주고 뭐하는 학생에 도움이 된다. 그랬네요.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요. 이것도 문장을 끊어주면 더 좋겠어요. 체험을 준다. 주는 전공이다. 명사니까 체험을 주는 전공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를 넣으면 되잖아요. 자, 여기 앞에 선생님이 좀 써볼게요. 주는 전공이다.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 언제나 넣으면 되니까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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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습관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 언제나 넣으면 되니까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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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습관은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다음 시각 디자인은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 문장 홈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정보기술, 디지털을 통해 현대화 과정에 기여하도록 학생들의 선택 트렌드가 되고 있다. 자, 이런 메시지를 홈페이지에서 찾아오면 자료 준비로는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우리가 개요를 쓴 친구들 것을 조금 만나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보는 것은 내가 20년 동안 엄마의 음식을 먹어보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내가 먹어본 음식대로 나도 앞으로 글을 쓰게 될 거니까요. 자, 거기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니까 선생님이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고쳤습니다. 몇 가지 문법이나 아니면 글을 쓰는 습관 중에서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개요표를 만드는 친구들은 모두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네. 자, 조금 쉬고요.
얘를 더 만나보고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더 해봅시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